이번 시간에는 전도 파괴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시간에 개략적인 전도 파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숨은 뜻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조건은 평면 파괴 조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전도 파괴 조건상, 전도 파괴 특성상 전리 방향이 사면 방향과 다른 거죠. 등을 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쐐기 파괴 같은 게 아니 그 평면 파괴 같은 경우에는 사면 방향과 그 다음에 전리 블록이 떨어지려는 사면 방향이 같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범주 안에서 그것이 형성되었다면, 여기서 보면은 전도 파괴 같은 경우 사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사면 방향은 어디예요? 기울어진 방향, 페이스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전리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이쪽 방향이면 서로 등지고 있는 거죠. 사면 방향이 180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딱 맞아 떨어질 필요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범주 내에 들기만 하면 파괴가 발생을 한다. 이런 조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사면의 대원호가 여기고 사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파괴가 나는 영역은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약간의 어떤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20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영역에 폴이 찍힌다고 하면 전도 파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기로 해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 있나? 아래 안정 조건에서 아래 ACD가 삼각형이 돼야 한다. 뭐 약간 좀 추상적이네요. 삼각형이 돼야 한다.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ACD, ACD 요 부분이 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뭐냐면 결국은 음, 평면 파괴 조건에서, 쐐기 파괴 조건에서 어떤 평면 파괴 조건도 이 블럭이 이렇게 쏙 빠지려면 사면의 경사 세타가 있고 전리면의 경사 세타2가 있다고 봤을 때 세타가 세타2보다 커야 이 부분에서 사면 쪽에서 데일라이트가 되겠죠. 데일라이트라는 건 결론적으로 낯을 보는 거잖아요. 이 어둠 속에 있다가, 이쪽 어둠 속에 있다가 이 전리면이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오는 이런 조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전리 사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쐐기 파괴도 마찬가지예요. 평면 파괴도 마찬가지지만 쐐기 파괴 자체도 뭐 3차원적으로 굳이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사면이 형성이 돼 있고 어떤 교선이 있는데, 얘가 이 사면에 이 쐐기의 교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묻혀버린다 그러면 얘는 파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도 파괴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하 구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전리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리면의 수직인 수선이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는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지려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얘가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어떤 마찰력이라기보다는 미끄러짐이 발생해서 마찰이 발생을 해야 얘가 넘어지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도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회전이동 각변이를 하면서 이런 마찰력이 요 면을 따라서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찰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전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블럭이 넘어질 때는 마찰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힘이 넘어지려는 힘은 요 방향이 아니라
어떤 방향만큼 요만큼 꺾여서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해하기가 모호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챕터로 살짝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옹벽을 한번 생각해보. 옹벽도 쿨럼 토합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흑세기가 아래로 내려갔었죠.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내려가려 그러고 얘는 저항하려 그러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원래 힘의 합력이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쪽 방향이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쿨럼 토합에서 병마찰각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델타만큼 꺾여서 주동토합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출발해요. 같은 맥락. 항상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 챕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 면의 직각인 이 면으로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지만 얘 블럭과 얘 블럭 사이에 마찰이라는 것이 이 면을 따라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하는 힘 자체는 이렇게 꺾여서 알파만큼 꺾여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알파만큼 꺾여서 알파만큼이 아니라 파이만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알파가 아니라 마찰각만큼. 자, 옹벽에서는 델타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매질이 콘크리트, 그 다음에 소일,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내부 마찰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블럭 똑같은 매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마찰각은 파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마만큼 각이 꺾여서 수선이 각도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향했던 것이 파이만큼 내려와서 이쪽 방향으로 힘의 합력이 작용을 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합력이 이렇게 사면이 있을 때 데일라이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데일라이트. 요 노출면에 요 면에 얘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합력선이 얘랑 나란하거나 아니면 더 지면 지구 중심으로 향한다. 얘는 전도 파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돼야 한다. 삼각형 어떤 게 얘가 그럼 삼각형이 돼야 얘가 데일라이트가 된다. 만약에 요 조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요 알파가 얘와 얘의 각도, 요 각도가 이제 알파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힘이 수선이 있었으면 수선에서 내부 마찰각만큼 꺾여서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결국은 알파와 파이 간의 관계가 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돼야 요 요 세 개의 선분이 삼각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까리까리 할 때는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불연속면이 있어요. 불연속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 선이 직각인 선이 이렇게 있고 얘가 알파라고 했어요. 알파. 그리고 나서 얘의 선이 내부 마찰각이 예를 들어서 알파는 파이랑 똑같다고 쳐봐요. 요 각도만큼 예를 들어서 얘가 꺾인다. 그럼 이만큼 파이랑 알파가 같기 때문에 얘의 합력선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되죠. 그냥 직선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파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합력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쪽이 아니네요.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평행하거나 더 지면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괴가 나지 않는다.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정 조건에서 ACD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란 이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불연속면에 직각이 되는 선 CD에서 이 부분이죠. 직각으로 나온 CD에서 안반 블록의 마찰력을 고려한 AC가 어떤 거예요? AC가 요거죠. AC 요거 요만큼 각도가 데일라이트 돼야 하는 조건이다. 이는 ACD가 삼각형이 되는 조건으로 알파는 파이보다 커야 된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러면 다 왔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 조건은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두 번째 조건은 얘가 경사 사면 경사 세타죠. 그 다음에 불연속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불연속면의 각도는 베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각도는 얼마일까요? 얘가 불연속면과 직각이잖아요. 직각에서 얘가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표시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 베타 플러스 알파는 180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1, 2로부터 정리를 하면 이러한 함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조건이 돼야 우리가 전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사투영 실무, 이게 참고입니다. 물론 실무를 직접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여기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마이다스 4에서 나온 솔리웍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리정보 인풋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딥과 딥 다이렉션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플롯하고 이것은 사면정보죠. 그리고 얘가 내부 마찰각, 그 다음에 얘가 데일라이트 인벨러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운더리 안에 결국은 이 부분 안에 폴이 찍힌다 그러면 얘는 평면 파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쐐기 파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교선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폴을 이용하는 방법. 그죠? 교선의 폴. 근데 요거는 1번에 해당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마찰원이에요. 마찰원. 얘의 마찰원은 여기 센터에서 중심에서 이쪽으로 내부 마찰각만큼 옵셋을 했다면 이런 교선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끄트머리에서 이만큼 없기 때문에 같은 내부 마찰각이라도 얘와 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사면의 대원호가 되겠고, 그 사이에 찍히는 요 영역에 교선의 인터섹션이 딱 찍힌다. 여기 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흐릿한 선으로 보이죠. 이렇게 교차된 부분, 요 부분이 교차점이에요. 요 교차점이 이 영역 내에 찍힌다. 그러면 뭐다? 파괴 가능성이 있다. 전도 파괴는 오늘 배웠듯이 요 영역 안에 폴이 찍힌다 그러면 터플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도 파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